2017년 12월 15일 BBC 뉴스에 따르면 올북한 미군 탈련병에 의한 기이한 사랑 이야기가 몇 차를 타고 흘렀다. 그들의 이야기는 음흉하고 기이하면서도 눈을 뗄 수 없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미군과 강제 노역소로 널리 알려진 운둔의 왕국 북한에 갇힌 이 한 쌍이 인연이 맺게 된 것은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끼리 짝을 짓게 하는 북한 당국의 조치 때문이었다. 7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젠키스는 1965년 1월 어느 혹한의 밤에 비틀거리며 북한으로 넘어갔다. 당시 24세였던 그는 취한 데다가 의기소침한 상태였다. 한국 쪽에 배치됐던 한 미군 병장이 그가 휴전선을 순찰하다가 유탄에 맞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 최악의 경우 베트남에서 죽지 않을까도 싶었다. 젠킨스도 탈영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러시아 대사관에서 망명을 신청하고 포로 교환을 통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해고했다. 나는 내가 잠시 도피해 있으려고 했던 나라가 실은 거대하고 미친 감옥과 다름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한번 들어가면 거의 나올 수가 없었다. 젠킨스와 또 다른 탈영병. 북한은 바로 그를 포로로 사로잡고 그때부터 40년에 걸친 고난이 시작되었다. 젠킨스는 다른 3명의 미군 탈영병들과 함께 간소한 탁 한 방에 생활했다. 1962년부터 탈영한 이들은 키가 195cm나 되는 일병 제임스 드레스녹, 최초로 올북한 미군으로 알려진 이병 메리 앱스, 그리고 올북 당시 19세였던 제리 페리쉬가 그들이었다. 이들 넷은 하루에 10시간씩 당시 북한 지도자였던 김일성의 가르침을 강제로 학습해야 했고 정기적으로 구타를 당했다. 절망에 빠진 그들은, 그리고 절망과 같은 치료함에 지친 그들은 정부 재산을 훔치거나 무모한 하이킹을 하면서 치료함을 이겨보고자 했다고 젠킨스는 자신의 책 마지못한 공산주의자에 썼다. 1972년 마침내 이들은 각자 따로 살 수 있게 됐다. 북한 국적도 주어졌다. 그러나 계속 감시를 받고 구타와 고문을 겪어야 했다. 그들은 군사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젠킨스는 남부 출신의 특유의 느릿한 말투 때문에 20부작짜리 선전영화에서 사악한 미군인 역을 연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로 인해 곧 북한에서 유명인사가 됐다. 그 다음 내려진 명령은 더욱 놀라웠다. 4명의 탈영병은 북한 정권에 수용하고 있던 4명의 외국인 여성들과 강제로 결혼해야 했다. 그런데 왜 북한이 수용자들의 결혼까지 신경 썼을까? 젠키스가 보기에는 그 이유가 분명했다. 그는 북한이 스파이 양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고 여겼다. 서구인처럼 생긴 아이들을 훈련시켜 외국에 첩자로 보내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4명의 미군들은 북한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과 결혼한 여성들은 경우가 달랐다. 북한은 단지 일본 국민들을 납치했다는 사실만 인정했지만 젠키스는 자신들과 결혼한 4명의 각기 다른 국적의 여성들이 북한의 정보기관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젠키스 여사가 되는 소가 히토미는 일본 서쪽 해안에 있는 사토섬에서 1978년에 납치됐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19살이었다. 북한은 북한의 가첩들에게 일본어와 일본식 행동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 그녀를 납치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국적은 그녀의 남편에게 결코 꿈꾸지 못했던 미래를 안겨주었다. 둘이 1980년 결혼했을 때 젠키스는 평양에서 15년을 홀로 지내온 상태였다. 젠키스는 나중에 CBS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해보죠. 딱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놓지 않았죠. 이 신혼부부는 북한에 대한 강렬한 증오 외에 아무런 공통점도 없었다. 그러나 점차 둘은 사랑에 빠졌다.
22년에 걸쳐 젠킨스와 히토미는 어느 정도 행복을 찾았다. 서로에게 고마워했다. 두 딸도 생겼다. 이제 30대 중반의 미카와 2살의 어린 브린다였다. 그들의 삶을 바꿔놓을 놀라운 사건은 2002년에 일어났다. 당시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정일이 북한이 70년대와 80년대에 13명의 일본 국민들을 납치했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김정일은 이 중 8명은 사망했다고 말했으나 5명의 승조자들을 열흘간 일본에 보내주겠다고 했다. 두 쌍의 부부와 소카 히토미가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은 갈 수가 없었다. 일본은 귀환한 자국의 국민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그들은 다시는 북한에 돌아가지 않았다. 젠킨스와 그의 딸들은 성실감에 사로잡혔다. 미 유권에서 탈영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었다. 노병 젠킨스는 그가 일본에서 부인과 재회하려는 경우 미군이 자신을 체포할 것임을 알았다. 히토미가 일본으로 돌아가고 2년이 지나자 그는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 젠킨스와 딸들은 히토미를 만나기 위해 인도네시아로 향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범죄인 인도제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잠시 방문만 허락한 상태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 수상인 고이즈미 주니치로의 격려로 탈영병은 가족과 재회하기 위해서라면 군법회의와 옥사까지 각오하겠다고 말하였다. 2004년 9월 11일 이 늙은 탈영병 젠킨스는 미니밴을 타고 병원을 나와 도쿄교회에 있는 캠프자마 미군 기지로 향했다. 64세였던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지팡이 없이 선 젠킨스는 미군 헌병에게 길고 사무적인 경례를 했다. 병장 젠킨스 보고드립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젠킨스는 탈영과 이적 행위로 30년 공고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복역한 후 모범수로 조기 출소했다. 그는 관대한 처분을 받는 대가로 북한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미국에 제공한 것으로 여겨졌다. 출소하자 젠킨스는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제 딸들은 거기서 탈출할 수 있게 한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북한은 자신의 아이들을 무기로 활용하려고 했으며 딸들이 다녔던 엘리트 어학교는 그들을 첩보원으로 육성하고 있었다고 굳게 믿었다. 소가 히토미는 2004년 고향인 사토섬으로 두 딸과 남편과 함께 돌아왔다. 젠킨스는 관광공원에서 센베 과자와 사진을 찍어 주는 일을 했다. 히토미는 지역 요아원에서 일을 했다. 젠킨스는 성인이 된 딸들에게 절대 일본 교통경찰에 오더라도 차를 세우지 말라고 말했다. 북한 첩보원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였다. 병장 찰스 젠킨스는 북한의 포로로 지내면서 맹장과 고안 하나 그리고 39년을 잃었다. 자신의 팔뚝에 있던 미 육군 문신은 마취도 없이 지워졌다. 그는 소가 히토미가 자신의 삶을 구했다고 말했다. 히토미가 젠킨스로 하여금 자연인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준 이유였다. 그렇다면 다른 탈영병들은 누구와 결혼했을까? 아노차 판조이라는 젊은 태국 여성은 1978년 북한 당국에 의해 넬리 앱서와 결혼했다. 그는 사라졌을 때 당시 마코에 있는 목욕탕에서 일을 했다.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고 앱서가 심장마비로 40세에 사망하고 나서 혼자 됐다. 당시 이웃이었던 젠킨스에 따르면 당국에 의해 다른 곳으로 이주한 후 외국에서 북한 첩자로 일한 독일인과 결혼했다고 한다. 네바나 출신의 시아이테는 제리 페리시 사이에서 3명의 아들을 가졌다. 젠킨스에 따르면 베이루트의 비설학교에서
다른 3명의 여성과 함께 납치당했다고 한다. 1979년 그들의 부모가 딸들을 구하기 위해 협상 끝에 다시 데려왔을 때 시압이 임신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아이를 낳기 위해 북한으로 돌아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제임스 드레녹스에게 북한에서의 강제 결혼은 재혼이었다. 그가 미국에서 결혼했던 부인은 그가 탈영한 지 1년이 지나 1963년에 이혼했다. 북한 정권은 그에게 루마니아 출신 도이나 분뼈야를 짝지해줬고 둘 사이에는 2명의 아들이 태어났다. 젠키스는 그가 이탈리아 미술학교에 다니고 있다가 납치됐다고 말을 했다. 그는 알려진 대로 1997년 폐암으로 사망했는데 드레녹스는 이후 도쿄 외교관과 북한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딸과 재혼했으며 3번째 아들을 얻었다. 드레녹스는 3명의 아들과 3번째 부인은 2006년 영국 다큐멘터리 푸른 눈의 평양 시민에 등장했다. 시암 시아일테도 등장했는데 그는 결코 자신이 납치당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원해서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북한에 남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유업을 받는 상태여서 말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으나 외국인에게 김씨 정권에 대한 비판은 분명 위험했을 것이다. 북한에 살고 있는 마지막 미군인 드레녹스의 2016년 말 74세의 일기로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온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의 삶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찰스 드레녹스는 1960년 월북한 미군 중 북한 바깥 땅을 밟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었다.